이상하거나 불편함이 있으시다면, 느껴지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근처 치과에 찾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린 그러려고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치아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치아 사용 설명서 아나운서 이수정입니다. 네, 오늘 이 치아 사용 설명서에는요, 새로운 주인공을 모셨는데요. 여러분들의 치아 건강을 책임져 주실 분입니다. 치약 박사 공정인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치약 박사 공정인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치아 건강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재밌게 함께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속 시원하게 풀어주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오늘 첫 시간 조금 센 질문 드려도 괜찮을까요? 아, 그런가요? 네, 좋습니다. 네. 궁금한 게 임플란트 재수술이에요. 임플란트라는 게 뭐 비용도 그렇고 수술이라는 게 좀 부담이 클 것 같아서 수술을 한 번 하면 끝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거든요. 재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나요? 네, 안타깝지만 진짜 많습니다. 임플란트가 완전한 것은 아니죠. 한마디로 이제 만능이 아닌 것인데 자연치 한 80%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플란트도 자연치처럼 염증이 생겨서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혹시 뭐 임플란트 재수술 환자 전용 대기실 이런 게 있을 정도는 아니겠죠? 네, 그래야 될 수도 있어요. 네, 실제로 임플란트 재수술은 한 3배에서 4배 정도 더 어렵습니다. 특별히 더 잘해드려야 됩니다. 임플란트가 한국에서 대중화된 지 한 20년이 지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빼고 다시 심어야 하는 분들이 많이들 찾아오십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임플란트가 티타늄으로 되어 있고 뼈랑 단단히 붙는다는데 웬만해서는 망가지지 않을 것 같다는 상식적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네, 임플란트에 대해서 잘 아시네요. 제가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아, 예, 아주 훌륭하십니다. 임플란트, 즉 그 임플란트 뿌리는 티타늄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그 자체는 아주 튼튼해요. 근데 문제는 그거를 둘러싸고 있는 뼈, 잇몸, 즉 사람 몸입니다. 건물로 비유하면 혈근은 멀쩡한데 네. 땅이 모래라면 아무리 이제 튼튼해도 흔들리게 되겠죠. 위험한 거죠. 네, 그럼 원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리 철근이 단단해도 집안이 약하면 어쩔 수 없다, 불안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딱 맞습니다. 임플란트 재수술의 대부분의 원인은 잇몸 염증 그리고 잘못된 악습관 등으로 인해서 잇몸뼈가 녹아서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확실하게 딱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경우에는 재수술을 해야 한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임플란트 재수술에 발생되는 대표적인 3가지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권류착 실패의 경우 재식립을 하셔야 합니다. 이건 임플란트사에게서는 흔한 고난입니다. 임플란트는 뼈와 딱 붙어 있어야 제거하라는데 아무리 수술을 잘해도 관리에 따라 권류착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럼 그 관리 실수라는 게 술 한 잔, 뭐 담배 하나 또는 뭐 딱딱한 음식을 먹는다거나 그런 걸까요? 네, 맞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그런 작은 하나가 임플란트를 무너뜨릴 수 있어요. 이 경우도 결국 재수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담배가 권류착 실패의 주된 원인입니다. 두 번째는 임플란트 주위염입니다. 주위염으로 종종 임플란트 재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잇몸에 염증이 생기면 좀 붓고 아픈 느낌이 있을 텐데 그런 경우에는 뭐 다들 병원을 알아서 찾아오시지 않을까요? 맞아요. 염증이 생기고 아프면 치과에 찾아오겠죠. 그런데 임플란트는 원래의 치아처럼 신경이 있지가 않습니다. 아파야 치료받는데 얘는 아프지도 않고 붓기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괜찮겠지 하다가 치료 시기를 놓쳐버리는 거죠. 그리고 임플란트 주변의 잇몸병도 자각 증상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침묵의 살인자 뭐 이런 거네요. 증상도 없는데 이게 또 안에서 썩고 있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정기검진과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임플란트를 많이 하는 치과는 치료 후에도 치과에 자주 나오시게 하는 사후관리 프로그램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뼈가 녹는 경우 재수술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임플란트 주변에 뼈 흡수가 되어 임플란트를 뽑고 재수술을 받게 되는 건데 뼈가 녹는 원인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세균하고 힘입니다. 첫 번째는 세균입니다. 우리 입안 속에는 누구나 다 좋은 세균, 나쁜 세균이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 나쁜 세균, 이 녀석들이 치아하고 잇몸 사이,
임플란트랑 잇몸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침성분을 이용해서 자리를 잡고 집을 짓고 살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치석이라고 부르는데 이 치석 안에 있는 세균들이 독성 물질을 내뿜게 됩니다. 그 독성 물질들이 잇몸뼈를 녹이는 것이죠. 이 세균에 의해서 잇몸뼈가 녹게 되면은 임플란트를 잡아주고 있는 주변의 잇몸뼈가 녹음으로 인해서 임플란트가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면 또 재수술로 가게 되겠죠. 두 번째는 힘입니다. 우리 입안 속에는 다양한 안 좋은 힘들이 존재하는데 우리가 생각보다 평상시에 꽉 깨무는 습관이 있습니다. 평상시에 힘을 빼고 있으면 치아는 이렇게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물고 있는 거죠. 특히 저녁에 주무실 때 물거나 가는 습관이 있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낮에는 집중하거나 스트레스 받으실 때도 물고 계신 분들이 많고, 치아를 꽉 물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위치아 아래치아 혹은 위에 임플란트 아래 임플란트가 세게 꽉 물다 보면은 치아가 이렇게 휘청휘청, 임플란트가 휘청휘청거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힘이 뼈에 전달이 돼서 뼈가 녹게 됩니다. 그럼 임플란트 주변에 뼈가 녹으면서 결국은 재수술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힘에 대한 컨트롤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원장님의 이 세 가지 원인을 들어보니까 걱정이 너무 많이 되는데요. 저는 재수술 없이 그냥 평생 쓰고 싶다 이런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재수술 없이 오래 쓸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바로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수술은 처음부터 제대로 3D 스캔 그리고 CT, 뼈 상태 분석 등 정확한 진단이 필수입니다. 두 번째로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내 뼈에 딱 맞춘 맞춤형 임플란트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사후관리 루틴을 지키는 것입니다. 정기검진, 양치습관, 금연 이런 것들은 필수입니다. 이런 증상이 있으면 꼭 병원으로 가셔야 됩니다. 네, 오늘 시간 정말 유익했던 것 같아요. 임플란트는 수술하면 끝! 이게 아니라 수술한 이후에도 관리를 잘 해야 오래 쓸 수 있다는 말씀 참 도움이 많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임플란트는 단발성 치료가 아니라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네. 지금의 관리가 10년, 20년, 30년 그 이상을 좌우합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이 첫 번째 편부터 아주 든든하게 저희가 의지할 수 있는 원장님이다 라는 확신을 갖게 된 것 같아요. 네, 앞으로 또 치과 가는 게 겁나는 분들, 또 임플란트 수술 이후에도 걱정하시는 분들에게 큰 도움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 이상하거나 불편함이 있으시다면, 느껴지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근처 치과에 찾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린 그러려고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앞으로도 우리 디오 임플란트의 정보가 유익하다 생각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